다음은 9월달 공부입니다. 9월달 공부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재학생분들이 혹시나 보고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졸업하기에 꼭 필요한 요건들이 있잖아요. 토익 점수를 몇 점 이상 받아놔야 한다든지 사회봉사시간 몇 시간 채워야 한다든지. 저는 여름방학 다 끝나고 9월달 되어서 제가 토익 점수도 없고 사회봉사시간도 따놓은 게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서 사실 9월달에 정말 바쁜 시기인데 토익 공부도 같이 했어요. 사회봉사도 한 일주일 동안 갔었어요. 그 전에 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 2시간은 꼭 토익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졸업 요건도 챙겨가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 계속해서 들으면서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고시문을 완벽하게 외우려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9월달쯤에 중요한 건 그동안 유아교육개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은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랑 내가 약한 부분, 공부하기 싫은 부분이 아마 분명해지는데요. 근데 저도 그걸 깨달아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만 무의식적으로 자꾸 보려고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약한 부분을 의식적으로 더 많이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공부랑 싫어하는 공부가 밸런스가 좀 맞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해설서랑 지침서 주요 내용 읽으면서 공부했어요. 해설서 지침서를 합친다든지 공부하기 좀 더 쉽게 편집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건 혼자서 다 하기에는 공부하기도 바쁘고 시간이 참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친구랑 같이 파트를 나눠서 정리를 했어요. 다음은 10월달 공부입니다. 10월달은 강의는 모의고사 강의를 들었고요. 이 기간은 모의고사만 듣는 기간이 아니라 시험을 한 달 정도 앞뒀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 공부를 같이 하면서 모의고사 보면서 시험 보는 연습하고 하는 시기인데요. 이때 공부는 유아교육개론, 누리과정, 논술, 고시문 이렇게 4파트로 나눠서 매일매일 이 4파트를 공부를 했어요. 그동안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아는 부분을 확인하고 놓쳐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모의고사나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유아교육개론은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 사상 공부, 누리과정에서는 사회관계 공부. 사회관계 공부도 어느 정도 내가 공부가 되었다 싶을 때는 해설서 중요 내용을 혼자서 테스트를 했어요. 칸을 만들어 두고 고시문 내용에서 해설서에서 강조했던 내용을 다 쓰는 혼자서 하는 테스트를 그런 연습을 했어요. 10월부터는. 그리고 논술은 기출문제를 매번 썼어요. 저 같은 경우는 7월 초부터 논술은 매일 썼어요. 왜냐하면 논술 강의를 안 들었다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논술 시험이 참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7월 초부터 매일 쓰던 거를 10월에도 매번 10월에도 썼는데 10월부터는 매일 이미 나왔던 기출문제를 계속 돌려서 썼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고시문. 고시문은 총론, 신의 사회자에서 매일 적어도 2영역 정도 썼어요. 처음에는 3, 4, 5세 칸 나눠서 빈 칸을 다 만들어서 빈 칸을 채워가면서 썼는데 나중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A4 하얀 종이에다가 또 다 쓸 수 있도록 다 외웠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9월달부터 고시문을 완벽하게 다 외우는 걸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 시험 보기 직전 전날까지도 한두 개씩은 꼭 틀렸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외우는 건 정말 힘들고 그 전날까지도 완벽하게 안 될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너무 다 외우는 것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부할 때 마음가짐 면에서 조심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기한테 솔직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공부만 계속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아동 발달 내용만 계속 파고들고 내가 정말 싫고 어려울수록 이 공부를 완벽하게 해놓으면 그게 자신감으로 이어져요. 그게 시험이 나오고 안 나오고 아니라
난 내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부분을 내가 마스터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싫고 어려울수록 더 공부를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마스터를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심하려고 했던 게 책 보다 보면 책 앞부분만 까맣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유아교육 개론해보면 제일 처음에 유아교육 사상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사상을 완벽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넘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출문제 보면 유아교육 사상보다는 발달이라든지 놀이이론이라든지 중요한 건 훨씬 더 많은데 계속 사상만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만족감이 아니라 공부할 때 정말 어떤 게 기출에 많이 나왔는지, 어떤 게 우선순위가 높은지를 생각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간인데요. 저도 실제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나는 시간이 없어 라는 압박감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1, 2월달에 공부를 못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1, 2월보다는 9, 10월달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시험에 임박해서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시험이 공부한 시간에 비례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모두 유명한 선생님 직강 들으면서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 시간 순서대로 합격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저는 합격 수기를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사실 제 학생분들도 그렇지만 방과후 과정 교사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육아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선생님들이 합격하시는 걸 보면서 되게 용기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과제 같은 거는 과제하는 시간을 딱 정해서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딱 정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고 임용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은 사실 임용 공부랑 그렇게 완전히 별개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는 시간을 그렇게 아깝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공부의 흐름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학교 시험만을 위한 공부에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성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 학교 시험 공부는 교수님이 알려주신 이거 중요하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 라고 말씀해주신 부분을 위주로 시험 보기 직전에 2시간 정도 바짝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공부할 시간이 주어져도 공부가 정말 하기 싫거나 공부가 안 되는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수업이 정말 많아서 피곤한 날이 있었는데 그런 날은 논술을 쓴다든지 고시문 백지 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렇게 집중력을 막 요하는 공부를 그럴 땐 안 하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강론서 유아교육 개론 내용 중에서도 제가 조금 좋아하고 관심 있는 내용의 강론서를 학교 도서관에 가서 천천히 읽었어요. 공부가 잘 안 되는 날은 그렇게 강론서 읽으면서 보내고 또 일주일에 한 하루는 꼭 쉬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내가 하고 싶은 휴식을 하는 거예요. 데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휴식을 한다든지 잠을 많이 잔다든지 그런 날이 꼭 하루는 있었는데 이런 날도 공부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시험 보기 3주 전부터는 이렇게 쉬는 날도 없애고 매일매일 공부했어요. 합격 수기에서 공부 시간 재는 것도 좋다고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해볼까 했었는데 물론 매일매일 공부 시간 보면서 스스로 공부 의욕이 막 생기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겠지만 별로 그렇게 공부 의욕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공부하는 시간보다 공부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해요. 3시간 공부했다고 해도 3시간 동안 앉아서 책만 보고 있어도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공강 시간이 30분 있다고 했을 때 그 30분 동안 나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외우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고시문, 유아교육개론, 누리과정, 논술 이렇게 4개를 매일 돌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못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논술 하나 못했을 때라든지 이렇게 다음 날 리스트로 넘겨서 다음 날에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제가 해야 하는 공부량을 전체적으로 정해놓으면 달성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매일 똑같은 루틴이 되기 쉽잖아요. 공부 자체에 재미를 붙이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 이외의 것에서 사실 재미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수험생은 공부에만 집중을 해야 하니까 취미생활도 힘들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것도 잘 못하고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조금 재밌는 일을 하나씩 만들면 그렇게 견디기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새끼 중에 하나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공부할 때 내가 좋아하는 간식 가져가서 간식 먹으면서 공부한다든지 너무 소소한 다음 마지막으로 임용 공부하면서 정말 효과가 좋았던 공부 방법 다른 분 합격 수기에서도 많이 받고 연간 계획 공부 말씀드리면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 고시문이나 해설서 지침 내용 같은 중요한 내용을 빈칸을 만들어서 쓰거나 그리고 빈칸조차 없는 백지에다가 써보는 게 암기하는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고시문 같은 건 내용을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외우는 데는 그 방법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유치원 임용시험 1차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